본 영상은 김영준의 야구야구와 스포츠 데이터 에볼루션이 함께합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뉴욕 매치 홈구장 시티필드에서 열린 2013년 올스타전의 주인공은 은퇴를 선언하고 시즌을 시작한 마리아노 리베라였습니다. 제가 현장 중계를 갔던 경기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더 큰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2013년 올스타전의 또 다른 특징은 마이크 트라웃과 브라이스 하퍼, 매니 마차도, 호세 페르난데스, 21세 이하 선수 4명이 이름을 올린 역대 최초의 올스타전이었다는 겁니다. 트라웃이 12년 4억 2,650만 달러, 하퍼가 13년 3억 3천만 달러, 마차도가 10년 3억 달러 계약을 맺은 반면 페르난데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2013년 올스타전 이야기를 한 이유는 트라웃과 하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012년 19살의 브라이스 하퍼는 드와이트 구든에 이어 역대 최연소 2위로 신인왕이 됩니다. 구든과 하퍼는 24일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20살의 마이크 트라웃은 아메리칸 리그의 만장일치 신인왕이 됩니다. 재밌는 것은 둘이 같은 날 콜업됐다는 건데요. 둘은 2001년 엘버트 푸올스, 스즈키 이치로 이후 최고의 신인왕 듀오가 기대됐습니다. 메이저리그가 둘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은 데릭 지터 이후 메이저리그의 흥행을 책임져 줬으면 했던 건데요. 그러나 최고의 선수가 된 트라웃은 주목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수였고, 반면 주목받는 걸 즐기는 하퍼는 트라웃의 라이벌이 되지 못했습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시즌의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를 비교하면 트라웃은 72.3, 하퍼는 31.8입니다. 저는 리그 내 위상으로 따지면 이정우와 강백호가 한국의 트라웃과 하퍼가 아닌가 싶은데요. 1998년생인 이정우는 2017년, 1999년생인 강백호는 2018년 KBO 리그 신인왕이 됩니다. 두 선수 이전에 마지막 고졸 야수 신인왕은 2001년 김태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두 선수를 트라웃 하퍼와 비교하는 건 실력이 아니라 리그 내 위상입니다. 올해 이정우는 4년차, 강백호는 3년차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럼 두 선수의 올 시즌을 SD 스포츠 데이터 에볼루션 분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우와 강백호는 올해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OPS가 매년 올라 올해는 1.0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두 선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매년 당겨치는 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스포츠 데이터 에볼루션에 따르면 이정우는 우중간과 우측 타구의 비중이 2018년 36%, 2019년 43%에서 올해 51%로, 강백호는 우중간과 우측 타구의 비중이 2018년 41%와 2019년 40%에서 올해 46%로 증가했습니다. 히팅 포인트를 앞에다 놓고 치면 타구 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타구 속도가 증가하면 장타가 많이 나오는데요. 모두가 그러지 못하는 건 공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 정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정우와 강백호는 미러키 크리스찬 옐리치가 그랬던 것처럼 타율의 하락 없이 히팅 포인트 전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둘은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스트라이크 존에서 하나 정도 벗어난 공을 타격했을 때 타율이 이정우는 지난해 2할 9푼 7리, 올해 3할 2푼 1리인 반면 강백호는 지난해 2할 1푼 5리, 올해 2할 1푼 4리로 제법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정우의 존 커버리지가 강백호보다 넓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정우는 특히 놀라울 정도의 콘택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헛스윙률이 2018년 3.98%, 2019년 3.12%, 올해도 3.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KBO 리그 평균인 10%보다 월등히 좋은 수치인데요. 이정우보다 더 파워 히팅을 하는 강백호 또한 지난해 10.1%에 이어 올해 10.4%로 평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강백호는 이정우를 압도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강속구 대처입니다. 강속구를 잘 공략하고 있다는 건 구속이 더 빠른 리그에 가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만 이정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강속구에 약한 타자가 아니었는데요. 이는 히팅 포인트를 전진시킨 새로운 타격 메카닉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를 정리하면 이정우는 강백호에 비해 존 커버리지가 넓고 최고의 콘택 능력과 함께 변화구에서 비교 우위를 보이는 반면 강백호는 파워 히팅을 하면서도 나쁘지 않은 헛스윙률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강속구에 강한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백호는 이정우와 비교했을 때 개선되어야 할 점이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정우의 좌우 스플릿이 매년 고르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강백호는 올해는 좌안을 상대로 유독 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스포츠 데이터 에볼루션의 히트맵을 보시면 지난해 강백호는 좌안이 던진 바깥쪽 변화구를 상대로 타율이 4할 6푼 1이었던 반면 올해는 7월 1일까지 1할 4푼 3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백호는 볼카운트 싸움에서도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타자에게 유리한 카운트일 때는 이정우와 강백호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반면 투스트라이크로 몰렸을 때는 이정우가 타율 3할 2푼 1리, OPS 0.949인 반면 강백호는 타율 1할 7푼 3리와 OPS 0.60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강백호가 투수가 더 신중한 승부를 하는 득점권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가 정말 대단한 건 나이 대비 완성도인데요. 메이저리그에서 이정우와 같은 1998년생 타자는 워싱턴 후안 소토와 토론토 보 비셰뿐이고 강백호와 같은 1999년생 타자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와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만이 자리를 잡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선수를 더 기대하고 있는 건 문제점이 지적될 때마다 빠르게 수정하는 정말 무서운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마치 포뮬러 1 같은 스피드로 성장하고 있는 두 선수가 한국 야구의 두 기둥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스포츠 데이터 에볼루션 SD 분석이었습니다.